우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예,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우수근 부총장님께서 저 유튜브 활동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네, 우수근의 한중일 TV, 우수근의 한중일 TV를 보시면은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해 드립니다. 많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한중일 TV. 한중일 TV. 아, 타임즈는 우리 코너고요. 예. 예, 한중일 TV. 예, 저도 저 방송 끝나고 구독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나저나 우리 우수근 부총장님. 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 BTS 저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BTS. 네네. 그 방탄소년단이 매년 그 한미 친선에 공헌한 인물 또는 단체에 주어지는 벤 플리트상 시상식에서 네. 수상 소감으로 6.25 전쟁을 언급했다가 일부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그 비난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이야기가? 네, 일단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예. 중국의 그런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은 중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격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아주 몰상식한 그런 행동인 것이죠.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BTS가 그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그 뭐 두 나라 한미 양국의 뭐 도움으로 인해서 6.25를 잘 극복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예.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6.25에 대해서 거론을 한 것이죠. 6.25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합니다. 항은 대항할 때 항자고 미국할 때 미, 원조할 때 원하고 조선할 때 조선. 즉 미국에 대항하는 조선, 북한을 원조하는 전쟁이라고 해가지고요. 당시 중국은 사실 6.25에 참전을 꺼려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949년 10월 달에 건국해서 1950년 6월 달 아주 혼란스럽고 정말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 바로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예. 그 당시 가장 사회주의 태도였던 소련이 너희들 도와주자 참전하지 않으면은 경제 원조하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했고 경제 원조가 없으면 중국으로서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미국이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은 지금의 북한 지역이 미국화 될 것이고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과 바로 직접 대치한다라는 국가안보 위협을 느껴갖고 참전을 했죠.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약 30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중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역사, 자기들이 희생당한 자기들도 안타까운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라고 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BTS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물론 글로벌한 공인인 BTS가 조금 더 그 파악을 해서 말을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의도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외교부도 발빠르게 입장을 표명하면서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중국이 그 골칫덩어리들 때문에 중국이 또 세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또 너무 국수적이다, 너무 배타적인 민족주의다라고 비난을 받는 것은 뻔하기 때문에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홍위병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뭐. 중국 정부 당국이 너무 과도하게 애국주의를 주입한 결과 이 양면의 칼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존재들입니다. 아니 뭐 BTS 친구들이 이제 뭐 공산당 소속 가수들도 아니고 뭐 민주주의의 나라의 그 친분을 이야기하는데 뭘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좀 일단 이해를 못 하겠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6.25 전쟁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시점이 달라서 그런 거죠, 뭐 이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국이
뭐 우리는 6.25를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또 중국도 어쨌든 30만 명 이상의 그 중국인들이 희생당했다라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뭐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예.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좀 더 열린 사고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몰지각한 사람들이 중국에는 적지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중국 사회가 국제사회에서 글로벌하게 좋은 이미지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중국 사회의 큰 문제거리인 것이죠. 근데 부총장님 문제거리가 또 있더라고요. 지금 그 중국의 강도하고 절도범들이요. 예. 일본으로 옮겨가는 무슨 뭐 절박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네. 도대체 뭐 기가 막힌 이야기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알고 나면 참 웃기지만 슬픈 참 이 일본이 의문의 패배를 당하는 그런 사연이기도 한데요. 예. 예,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이것을 직업이라고 표현한다면요. 강도업, 절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더 이상 중국에서는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서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데 먹고 살기 그나마 유리한 것이 일본이다 해서 일본으로 건너간다는 그런 사연입니다. 아니 저 부총장님, 네. 일본보다 중국이 인구가 많은데 뭐가 저 중국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예, 참 기가 막힌 것인데요. 예. 그 중국은 지금 핀테크라고 해가지고 금융 결제가요. 전혀 예.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금융 결제로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렇게 QR 코드 찍고 뭐 이런 네. 것들이요. 예, 예. 예,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신용이 뭐 사회 전체적으로 크게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씁니다만 그렇죠. 중국은 아직 신용 신뢰라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축적되지 않아서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고 그래요? 네, 현금을 쓰다가 예, 예. 그 신용카드 단계를 뛰어넘고 바로 금융결제, QR코드를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켜놓고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 절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갑을 훔친다 하더라도 지갑에 현금도 없고 카드도 없고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국민들이 다 무슨 QR 코드로 결제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은 결국은 지갑을 훔쳐봤자 소용도 없으니까 휴대폰을 훔친다 하더라도 휴대폰에 또 비밀번호를 넣어야지만 이야, 결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중국은 너무 빠르게 최첨단으로 되니까 쉽지 않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일본은 변화를 가장 싫어하고 현금을 가장 선호하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차원에서 일본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데 그만큼 이것은 중국의 빠른 변신을 얘기하고 그와 더불어서 변화에 더디기만 한 일본의 안타까운 모습을 상징하는 우픈 현실인 것이죠. 그나저나 저 중국이 되게 뭐 최첨단 산업들이 많이 발달을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예. 중국은 예를 들면은 1차, 2차, 3차 산업은 서구에서 비롯되어서 중국은 그것을 따라가기에 바쁘다. 예. 이 상태로는 중국이 최첨단이 될 수 없다 해가지고 일찍부터 4차 산업이라든가 그 외에 최첨단 금융산업이라 등등은 중국이 주도하겠다 하면서 중국 제조 2025, 중국 제조 2025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즉 2025년까지는 최첨단 산업 10개 분야에서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국가적으로 집중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이 바로 중국이 최첨단 산업 10가지에서 앞서 나가게 되면은 자기들이 그만큼 미국한테 뒤떨어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너네 그거 하지 마. 너네 그게 포기하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둬. 라고 하면서 이것을 계기로 미중 무역 전쟁이 비롯된 것이죠. 그나저나 저 부총장님. 네. 제가 한창 신인 때 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가 이제 중국이 WTO 그러니까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할 때쯤이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나라는 비디오 테이프로 이렇게 뭐 영화도 보고 그럴 때였어요. 비디오 플레이어로. 네. 근데 중국에는 비디오 플레이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바로 CD하고 DVD 시대로 넘어갔다고 중국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뭐를 이렇게 그렇고요. 하나씩 뛰어넘네, 중국이요.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중국에는요 유선 전화보다는 무선 전화, 즉 휴대폰이 더 많습니다. 즉 유선 전화를 깔아나가는 그 시점에 예. 국제사에선 이미 휴대폰이 나왔고, 그래서 중국은 유선 전화를 까는 데는 돈도 비용 엄청나게 인프라 까는 데도 많이 걸리지 그렇겠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선 전화를 제끼고 바로 휴대폰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낙후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더 쉬운 그런 측면도 그러니까요. 있었던 것이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 최첨단으로 그냥 중국이 엄청나게 그냥 앞장서 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단계를 뛰어넘으니까 나중에는 어떤 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벌써부터 그 절도범들이 일본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아, 이거 일본은 어떡합니까? 큰일 났네. 일본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웃을 수는 없는 것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디지털화를 서두르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 일본 사회 자체가 너무 보수적이고 전통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21세기 이 글로벌 시대 신속한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대의 속성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아무튼 뭐 중국의 인구가 되게 많은데 절도범 분이 아니고 강도 그런 사람들이 일본으로 좀 많이 가서 교통 정리 좀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네, 의미가 아니고요. 예. 네, 자, 아무튼 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부총장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통신원 분들 연결을 하기 전에 참 여러분들 그 중국이 그